청주 여고생 실종 사건, 침묵하는 망자가 남긴 족적. 제1장 졸업을 앞둔 설렘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2014년 1월 29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18살. 이 양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취업을 통해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했던 이 양은 평소에도 일자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설 연휴를 단 하루 앞둔 그날. 이 양은 친구들에게 취업 준비를 하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께는 다녀오겠다는 밝은 인사를 건넸지만 그것이 이 양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양은 그날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고 친구들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양이 마지막으로 남긴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준다는 아저씨를 만나러 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이 양이 살던 곳 근처 고시텔의 관리인인 40대 남성 한 씨였습니다. 한 씨는 이 양이 평소 취업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신뢰하던 인물이었기에 이 양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제2장 고시텔 관리인 한 씨,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색. 용의자로 지목된 한 씨는 겉보기에는 고시텔을 성실히 관리하는 중년 남성에 불과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친절했고 동네에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과거를 들여다보자 믿기 힘든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이미 여러 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으며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며 접근하는 수법을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그는 이 양에게 고액의 급여를 보장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실종 당일 CCTV 분석 결과 이 양은 오후 5시경 한 씨의 고시텔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행방은 묘연해졌지만 한 씨의 차량 이동 경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저녁 청주를 벗어나 인근 진천과 음성의 외곽 지역을 수시간 동안 배회했습니다. 수사팀이 한 씨를 소환해 조사했을 때 그는 이 양을 만난 적은 있지만 금방 헤어졌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당황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질문에 대비한 듯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제3장 사라진 용의자와 남겨진 의문의 유서.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실종 15일째 되던 날 사건은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한 씨가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범인이 사라진 현장에는 그가 남긴 짤막한 메모 형식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어디에도 이 양의 행방이나 범행에 대한 자백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이 힘들었다는 변명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씨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책임회피형 자살이자 피해자를 영원히 지배하려는 사이코패스적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수사를 종결시키고 피해자의 시신 위치를 영원히 비밀로 묻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한 씨는 죽기 직전 자신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록을 초기화했고 고시텔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자살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용의자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위기에 처했고 이 양의 가족들은 절규했습니다. 제4장 10년간의 추적, 그러나 발견되지 않은 진실. 경찰은 한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량 뒷좌석에서 이 양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혈흔과 머리카락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량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통신기지국 위치를 기반으로 충북 일대의 야산과 저수지 폐가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천 명의 인력과 탐지견 드론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수개월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양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평소 낚시를 즐겼으며 주변 지리에 매우 밝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산은 변했지만 이 양은 여전히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가족들은 딸의 시신이라도 찾아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하며 지금도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은 이제 마를 대로 말라버렸지만 그 가슴 속에 맺힌 한은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제5장 과학 수사의 사각지대와 초동 대처의 아쉬움. 이 사건을 돌이켜볼 때 가장 뼈아픈 부분은 초동 수사의 미흡함이었습니다. 실종 초기 한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며칠의 시간 동안 그는 시신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끝내 자신의 목숨까지 끊으며 진실을 봉인했습니다. 만약 골든타임 내에 그를 강력하게 압박하거나 차량을 즉시 압수수색했다면 이 양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고시텔 내부의 CCTV 보안이 취약했다는 점도 수사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건물 복도와 방 안에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한 씨가 어떤 식으로 이 양을 유인하고 위해를 가했는지 재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첨단 수사 기법도 범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치밀한 은폐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청주 여고생 사건은 우리에게 범죄 수사에 있어 단 1분의 공백도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6장 끝나지 않은 비극,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청주 여고생 실종 사건은 강진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이웃 혹은 아는 아저씨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포식자들이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취업이라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어린 학생을 유인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운 뒤 무책임하게 사라진 한 씨의 행태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한 짓이었습니다. 비록 법적인 처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를 영원한 살인마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잊히는 순간 진실은 영원히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이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날의 진실을 추적하는 목소리가 계속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제2의 이 양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실종된 소녀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범죄자들이 죽음 뒤로 숨을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사회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7장 돌아오지 못한 소녀를 위한 진혼곡. 오늘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청주 여고생 실종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미제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이미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끔찍한 범죄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라진 이 양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끝을 알 수 없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녀의 마지막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마치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실종된 이 양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주변의 실종자 포스터나 제보 문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한을 풀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잊혀가는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비극을 널리 알리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